자, 36번 재산세 들어갑니다. 재산세. 최소 3문제 정도. 자, 납세무잖아요. 다음 중 과세 기준제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로 옳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죠. 기업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대요. 조건 보셔야 돼요.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해서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대.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공부상이죠 뭐. 니은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를 신고하지 않았대요. 누가 이때는? 주된 상속자죠. 디귿 공부상에는 개인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 거대요? 종종. 근데 마지막 조건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당연히 누구야? 공부상이죠. 리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처라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누구야? 매수 계약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매수 계약자가 납세문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 충족돼야 돼? 3가지. 첫째, 국가 등이 매도자일 것. 둘째, 연부 매매일 것. 셋째, 무상사일 것.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됐을 때만 매수 계약자야. 그죠? 하나라도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누구로 가는가? 매도자야. 다만 매도자가 국가 등이면 뭐가 되고 비과세. 일반 법인이면 일반 법인이. 그래서 여러분 꼭 통치까지 꼭 좀 봐주시고요. 납세문자 꼭 통치 보셔야 됩니다. 기본 통치. 예. 미음 과세기는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공부상으로 가나요? 공부상으로 가? 못 가? 못 가. 왜냐면 여기는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 공부상 소유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라는가? 사용자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인가요? 4번 기업과 디귿이 해당이 되네요. 아마 37번이 가장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7번이. 별표 3개. 가장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37번. 재산세 납세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산세 납세문자는 과세기준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상 소유. 대원칙이죠. 2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를 하면 그때는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그때는 누구다 여러분?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 여러분 통칙 내용, 통칙,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맞는 말. 3번 관련 법률에 따른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할 때는 밑줄 누구죠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 납부무자가 되는 거죠. 맞네요. 4번 일반 법인이 건축물을 연부로 매매 결제하고 그 건축물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매도자인 일반 법인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맞죠.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선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누가 내는가?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는 동일한 동그라미 동일한 납세물자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동일한이 아니라 뭐야? 각자 다른이죠. 그래서 그 각자 다른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38번 다음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로 오른 것은 누구냐 물어봤네요.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는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매도자가 법인이고 매수자가 뭐야? 을. 그럼 우리는 둘 중에 뭘로 잡아야 돼? 계약상이야? 사실상이야? 사실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한테 뭐야? 국지회수 공판장이다 아니다? 이다. 그 법인이 나왔잖아. 그러면 법인 장부 등에 취득해 입증이 되는 거니까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이거와 뭘 비교해서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 빠른 날에 취득한 걸 먼저. 결론 취득일은 언제야? 6월 5일 날에 매수자가 취득한 거죠. 따라서 6월 1일에 이제 소유는 누가 되는가?
매도자가 6월 1일 소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도 보유세는 누가 내는가? 매도자 갑이 내야 되네요.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되네요. 39번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옳지 않은 것은 자 39번부터는 토지의 구분 문제가 됐습니다. 별표 3개 반드시 나온다. 자, 일대 분리 가장 기본이죠. 자, 우리 분리과세 대상 토지 어떻게 외우세요?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예. 그러면 1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 나왔다 뭐 종중 동그라미 종중이 나오면 무조건 007 분리죠 뭐. 2번 도시 지역 안에 녹지 지역에 소지하는 목장용지입니다. 자 도시 지역이면 어디에 써야 된다 그래서 개녹 지금 개녹 안에 있나요? 예 있죠. 그래서 목장용서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기준 면적 이내분이니까 007 분리 맞네요.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자, 임야, 농, 모, 김.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서 법률. 그러면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니까 농모김 007 분리가 되는 거죠. 자, 4번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소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자 여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토지소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 요거 뭐죠 여러분? 기타 0.2%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공익목적 성격의 토지랬죠 여러분? 주택은 우대 대상이야. 예, 주택 부속 토지는 가능하면 세보다 무겁게 가볍게.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뭐가 빠졌죠 여러분? 공장용지가 빠졌죠. 대표적인 0.2%짜리 뭐랬어요 여러분? 공장용지. 예. 근데 그게 도시정 안에 있다. 그럼 어디 안에 쓴다 그랬죠 여러분? 반드시 공단. 자 5번 취득세 중과대상의 별도나 고급주택 부속토지. 이거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뭘로 과세해야 되는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죠. 답은 5번이네요. 여러분 별장이나 고급주택이나 일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과 함께 몰려 때려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잖아. 40번 재산세 토지의 구분 중 자 이번에 한번 좀 별도 갑시다. 자 별도는 무슨 토지 여러분? 사업용 토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별사종비. 1번 비영리 사업자가 1985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 1번부터 모르겠네. 자, 여러분 뭐가 나왔죠,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슨 목적이야? 공익 목적이죠. 맞나요? 비영리 사업자 포인트가 공익 목적. 잘 모르면 넘어가. 2번 갑시다. 과세기년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되거나 멸실됐는데 아직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부터 요거 올해 개정된 거랬죠 여러분? 예, 명문화됐죠. 뭘로 하라고? 별도 합산과세라고 명문화돼 있죠 여러분? 예, 2번 맞네요. 3번 시지역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공단을 어디 있어? 제외한 공장용 건축물이죠. 여기다 바닥면적에다 용도제표를 이내는 뭐를 말하는 거고 기준면적 이내 보니까 요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별도죠. 공단을 제외한 공장용지에서 기준면적 이내 보는 별도. 4번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역시 사업용 토지죠? 사업용 토지잖아. 그래서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대규모 토지를 필요한 것들이죠. 당연히 뭐야 여러분? 별도죠. 별도. 5번 여객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나왔네. 사업자니까 뭐로 가야 되는 거 여러분? 별도.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모른다더라도 2, 3, 4, 5번에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답을 무슨 소리인지 모르더라도 몰고 갈 줄 아는데 실전에 이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실전에서는 내가 완벽히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이 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2, 3, 4, 5번에서 별도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1번은 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5번 밑에 적어 넣어 보세요.
여객이나 화물, 고속버스, 터미널 용지는 뭐죠, 여러분? 기타 0.2% 분리과세 대상이죠. 헷갈리면 안 돼. 운송사업체 차고용 토지나 터미널 용지, 여객 또는 화물, 터미널 용지, 요거는 기타 0.2%짜리죠. 자, 41번. 다음 중 도시 지역 안에 상업지역에는 영업용 건축물 나왔다. 영업용이니까 바로 별도죠. 예,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에서 옳은 것은 단 상업지역의 적용배는 몇 배다, 여러분? 3배. 자, 건축물 바닥 면적이 얼마다고? 300. 전체 토지 면적 얼마? 1000.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 얘들은? 편집을. 남은 그림 문자로 제곱미터 놓았는데 얘는 뭐,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편집하는 애들. 자, 어쨌거나 갑시다. 전체 토지 면적 얼마? 1000제곱미터죠? 예.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옌투? 옌투라고 그러면 안 돼. 예. 아, 요거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 있습니다, 지금. 예. 옌투가 아니라 뭐야? 제곱미터야? 예. 자, 그러면 영업용이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 얼마에다가 300에다가 자, 여러분 용도 지역별 적용별 줘줬죠? 몇 배라고? 3배. 그럼 얼마? 900. 이 900제곱미터가 바로 뭐야, 여러분? 기준 면적 이내분이죠? 그러니까 요 놈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당연히 별도. 근데 전체 토지 면적 얼마 중에서 1000제곱에서 별도로 갈 수 있는 기준 면적이 얼마니까 900. 그러면 100은 뭐야? 기준 면적 초과분이죠. 그러면 요 놈은 1100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종합. 그럼 요거 찾아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종합 100에 별도 900 나오는 건 몇 번?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2번. 예, 종합합산 과세 토지 나왔네요. 분리한 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뭐랬어요, 여러분? 종합. 분리 잡고 그 다음에 종합 잡아야 돼. 예. 별표 3개짜리죠. 42번은 여러분 종합의 대표 선수들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야. 1번. 특광시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장용지에서 나왔다. 기준면적 뭐 나왔어? 초과면 게임은 끝났어. 하여튼 기준면적 초과분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 자, 그럼 옆에다 적어보세요. 이내부는? 그렇죠. 여기는 지금 공장용지로서 소재지 조건을 위반했더라도 기준면적 이내부는 별도로 간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건축물 시가편액에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액의 몇 프로? 2%의 미달한 토지는 자 밑줄.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한 토지. 요거는 별도죠, 별도.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죠. 요런 거. 2번 출전이 줘야 한다 그랬어요. 3번. 건축법상 건축으로 받지 않냐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 4번.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잡종지. 5번. 소재지 조건을 위반한 농지 목장용지 다 종합이죠, 여러분?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아이, 사진 집어넣지 말라니까 자꾸 집어넣네. 뭐 생긴 얼굴을 왜 자꾸 걷어 놓냐? 에이씨, 덮어. 에이씨, 어떻게를 봐가 기분 나쁘네. 난 내가 나를 봐도 기분 나빠. 예? 왜 그랬어? 자, 43번. 다음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옳은 것은 별표 하나.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나왔다. 무슨 사용? 유료 사용. 에이, 무슨 사용이야? 무료 사용일 때만 비과세죠. 유료는 과세. 자, 요 43번은 여러분 제가 중에서 낸 게 아니라 비과세 요건만 좀 확인해달라는 의미로 낸 거예요. 2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데 밑줄. 전답, 과수 및 대지는 뭐고? 과세. 요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죠. 근데 그렇게 외웠는데 시험에 느닷없이 자 생뚱맞게 이렇게 나왔어요. 판단하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는 자 옆에다 적어보세요. 목장용지. 그럼 이 목장용지는 뭐야? 비과세죠.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목장용지가 어디 나왔어요? 전답, 가성과 대지를 제외한 토지다는 얘기야.
3번 과세기류인데 행정관청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근데 그놈의 뭐는 부속 토지는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이 아니죠. 비과세 안 해줍니다. 4번 최종님, 시험님, 공원 자연 보존 지구의 임야. 얘가 전형적인 비과세죠. 5번 과세기류 현재 1년 미만의 별장을 사용하는 임시용 건축물. 자 여러분 밑줄 임시용 건축물에서 과세기류 현재 1년 미만은 맞죠? 그런데 뭐를 사용하니까 별장이나 중과세 대상은 비과세 안 해주죠. 자 4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 토지 구분, 비과세 관련 설명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요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 독특한 스타일이죠. 과거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44번은 납세무자도 좀 물어보고 토지 구분도 물어보고 비과세도 물어보겠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더러워요. 안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형태. 기업, 공유 재산인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지분의 표시가 없으는 균등한 것에 대하여 누가 밑줄 지분권자. 그렇죠 여러분 항상 공동소유자의 상태는 누가 나야 돼? 지분권자. 저는 니은 올해 계속 찍고 있죠 여러분. 나오면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산 과세 토지. 누가 납세무자 되는가? 수탁자죠. 이때 수탁자한테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이때의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아니하고 있냐 수탁자한테 때리는가? 왜? 신탁 재산 별개, 고유 재산 별개. 남의 재산이야. 그 다음에 이때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에 속한 토지는 동일한 사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는가? 합산해야 되는 거죠. 예, 니은 잘 체킹해 두시고요. 충분히 올해 답으로 물어보시는 규정이죠. 지금 신탁이 안 나온 게 이것밖에 없어. 니은. 아까 각각 다른 그거하고. 디귿.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4% 분리과세한다. 뭔 소리야.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랬죠. 예, 그래서 디귿은 맞아서 틀렸어? 틀렸네요. 지금 옳은 거 물어봤어? 틀린 거 물어봤어? 틀린 거 물어봤어. 리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 미달 토지는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한다? 아니라니까. 별도라니까. 미음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연대 행정처벌을 명령받은 건축물과 의 부속토지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요거는 결론 틀린 거 몇 개야? 2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항상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5번 다음 중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별표 3개. 정말 재산세에서 과세표준 세율 역시 뭐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과세표준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일단 못 찾으랬어요 여러분. 공정시장값이 찾으랬죠. 나왔어요? 나왔네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이란 부동산 재산세 과표는 뭐에다가 시가편에다 뭘 곱해서 공정시장값을 곱해서 산정하기로 하는 거죠. 네 맞네요. 2번 공정시장 가입비를 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따른 시가편액의 50부터 90%까지 주택 경우에 따른 시가편액의 40부터 80%까지 범위에서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우리는 이걸 외워야 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어떻게 외우죠? 토건은 70, 주택은 60. 모든 주택은 60인 거죠. 고급주택, 별장, 일반주택 구분 이시 없이 60. 골프장이나 고급 학장용 건축물 등 사치성 재산 구분 없이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70. 분리, 별도, 종합 모든 토지는 몇 프로야? 70.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토지 및 주택이 자 이번에 시가표준액을 물어봤네요. 이때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매년 가액이 어떻게 돼? 공시. 그래서 밑줄 그 공시된 가액을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죠? 맞아? 예, 그래서 항상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뭐다? 공시된 가액이죠. 다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 그러고?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 그래?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이라는 거죠. 4번 법인이 소유한 재산에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거래가격이 입증이 된다.
는 경우에는 법인 장부가를 과표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틀렸어? 무조건 시가표 내기라니까 무슨 법인 장부가기 생뚱맞게 왜 나와? 1번에 주어졌잖아. 시가표 곱하기 공정시장가인데 왜 법인 장부가기 나와? 이해하셨죠? 예. 5번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뭐로 한다? 각각의 주택가이죠. 각각의 주택가. 이걸 과표한다. 무슨 과세 여러분? 개별 과세. 46번 다음 중 재산세 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역시 별표 3개짜리죠. 하여튼 재산세 세율이 나면 주택이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번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과 고급주택은 모두 4% 비례세를 한다. 아 실전에서만 이렇게 나와주면 우리 100점 맞을까 봐 걱정도 드는데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은 듭니다. 네, 뭐가 틀렸어요? 고급 주택은 누진세율이죠. 별장만 4%죠. 2번 별장을 제외한 주택 밑줄 하나, 별도 합산가세 토지 밑줄 하나, 종합합산가세 토지 밑줄 하나 이 세 놈은 모두 누진세를 적용한대요. 맞아요? 맞죠? 그 유명한 뭐 주종별이잖아. 요 놈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3번 취득세 중과 대상이 나왔다. 꼬로. 그러면 건축물이나 토지는 다 무조건 뭐로 때려? 4% 세율 비례세를 때려야 되는 거죠. 사치성이니까. 4번 도시지역분 세율은 과세표에다 표준세를 여기 밑줄 과세표에다 표준세를 적용한 산출한 세 여기 밑줄 하나 다시 과세표에다가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 밑줄 하나 이 두 놈을 뭐하여 합산한 산출세율을 한다. 이게 도시지역분 세율의 특징이죠. 다만 밑줄 1000분의 1.4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1000분의 1.4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로 정량법에 따라서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억이 안 나나요?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무슨 세율이었죠 여러분? 제한세율. 지금 제가 뭐 얘기했는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가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밑줄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이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밑줄 언제만 해당 연도에만 사례가 발생한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땡땡 무슨 세율? 탄력세율. 재산세 탄력세는 반드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도 인정될 때 해당 연도에만 이 말의 가장 키워드야. 47번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의 크기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른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올바른 거 물어보면 짜증냅니다.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실은 요거는 형식상으로 세율의 크기를 물어봤지만 결론은 뭘 물어본 거냐? 토지 구분을 물어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토지를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과세기는 이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군의 소유나 개인 소유는지 그러면 당연히 몇 프로짜리야? 007이죠 뭐. 그러면 기억이 제일 작아야 되는 거죠? 기억이 제일 작은 게 몇 번이에요 여러분? 1번가, 2번가, 5번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5번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동호를 안 봐. 그냥 순서만 본다. 그래서 출전이 좋아해 이런 거. 기억이 제일 큰데 왜 또 제일 적다 그러지? 이런 창문 열어야 되겠어? 니은 시의 개발 제한 구역화 녹지 지역 외의 지역이란다 여러분. 개농 외의 지역에 소재하면서 기준면적이나 목적유지. 이거 뭐야 여러분? 종합이죠? 종합이에요? 맞죠? 왜? 개녹이 아니니까. 종합이죠. 디귿 취득세 중과돼서 나왔다. 꼬로 제일 높은 거죠? 4%. 그럼 순서가 일단 대충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뭐가 제일 크고? 디귿, 니은. 그러면 디귿, 니은 나와 있는 게 몇 번이야? 2번이네. 답은 뭐 다 안 풀어도 2번이네 뭐. 이렇게 찾는 게 더 힘들어? 그러면 그냥 다 풀어.
리을 시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서 기준면적 이내 공장지는 뭐야 여러분? 당연히 0이죠. 예, 우리 0이 어디 다녀? 공장. 결혼하고도 공장 다닌대 지금. 미음 건축물 시가편액에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액의 2%의 미단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 토지 이거 뭐야 여러분? 별도. 그럼 미음이 별도죠 뭐.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인가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48번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별표 3개짜리. 이게 전체가 다 나오지 않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규정들이죠. 기억,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지방세는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를 쓰려면 10배. 맞는 말이네요. 니은,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이 토지와 건물 가격을 각각 구분한 과세편에서 누지세를 적용한다. 맞았죠?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뭐가 틀렸어? 각각 구분한이 아니라 뭐야? 합산한 이렇게 말 바꾼단 말이야.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사람이 몇 명이지만 2명이지만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왔어? 하나. 그러면 그 하나 나온 놈을 뭐 건축물과 토지의 뭘로 시가변의 비율로 어떻게 해서 나누어서 누구를 소유자를 납세무지한다. 맞습니까? 맞죠. 리을 나왔네요. 겸용주택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거인을 사용하는 면적의 전체 50% 이상인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대. 무슨 소리야? 그냥 뭐야? 주거용만 주택이죠. 전체가 아니라 주거용만. 그런데 여기 한 동이 아니라 뭐면 한 구면 이때는 이 리을이 맞아지는 거죠? 예, 그러게 여러분 한 동이지 한 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미음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되 취득세 중과 대상이 고급 주택과 별정은 4% 미러세를 적용하고 이외의 주택은 0.1%부터 0.4%까지 4대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아 틀려서 틀렸죠. 고급 주택은 누진세율이라니까. 별정만 4%다니까. 비읍 공동주택과 다가구의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 즉 전용 면적별로 각각의 뭐로 봐라? 하나의 주택 보라.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게 뭐니까?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옳지 않은 건 몇 개야 그러면? 3개죠. 옳은 거는 이런, 요거는 이제 우리 그냥 연습하느라고 한 거야. 실전에선 반드시 홀수로 주어질까? 왜? 이리 찍으나 저리 찍으나 3개 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 49번 다음은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 여러분. 나오면 반드시 맞아야 되죠. 1번 재산세 과세기는 언제고 여러분? 6월 1일. 건축물 납부기한은 7월 하반월. 토지분 납부기한은 9월 하반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토구 건칠 하반월. 2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이때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 유명한 뭐 소액 징수 면적 제3번째 여자 누구야? 소이. 이때 2,000원 미만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고지서별 세목별로 뭐만 갖고 따지는가? 재산세만 갖고 따진다 그랬죠? 병기 고지되는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에서 포함한 제외한 거기까지 꼭 통칭 내용 꼭 봐두셔야 됩니다. 3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뭐 할 때는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의 밑줄 나란히 적어 뭐야 병기 고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4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언제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6월 10일. 근데 그때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당연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맞는 말이죠? 맞아 틀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재산세는 무슨 방법에서 부가 징수한다? 보통 징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한다가 틀린 말입니다. 5번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 재산세 납세 문제는 몇 프로 여러분? 130%죠. 자 5번은 마지막 세부담 상한선을 말하는 거죠. 세부담 상한선 원칙이 몇 프로인데? 150%인데 주택은 주택에 가입해서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이죠. 50번 별표 2개 재산세 분납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 밑줄. 예, 당연히 500만 원 초과는 재산세 안에서 분납할 수 있는 거죠. 납부할 세액이 전부야 일부야? 밑줄 일부. 최근에 요 일부를 전부로 고친 적도 있어요. 나눠서 내는 거지. 무조건 전체를 나중에 내는 거 아니야?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로서 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거 제외한 거 포함한 재산세만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고 병기 고지되는 지역 자원세나 지방교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놓치면 안 됩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하네요. 2번 재산세가 분납 대상이면 지방교육세와 지역 자원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뭐만 틀렸죠? 그렇죠. 지역 자원세는 어떤 게도 분납과 물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가세의 뭐는 지방교육세는 분납과 물납 다 되는 거야? 예. 3번 분납 기한에 납부 기한에 경과한 납도 며칠 이내다? 45일 이내다. 맞는 말이죠. 4번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놓치면 안 돼. 그럼 고지서 8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내라? 500, 300 이렇게 내요. 그래서 그 300이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500, 800 중에서 500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야. 그럼 얼마 말하는가? 300. 어떤 분은 이걸 600, 700 이러면 큰일 나. 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여기 밑줄 납기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 한 장, 그다음에 45일 후인 분납기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 한 장 몇 장으로? 2장으로 고지서 2장을 끊어줘라 그 얘기죠. 그럼 하나만 더 혹시나 해서 분납을 신청하려면 분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해서 납부 기한 전까지 한다고 그랬죠? 근데 물납은 10일 전까지 했죠? 예, 그것 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납과 물납 신청 기한 혹시 비교해 주세요. 하도 요즘은 뒤숭숭해갖고 옛날엔 정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51번 아래의 재산을 소유한 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분납기한과 세목별 분납 가능한 최대 세율로 가장 옳은 것은 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고려하지 않으면 기한은 공휴일 및 통일이 아니다. 요거는 생략 가능, 스킵 가능, 생략이 가능하다고 제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만든 문제를 출제에 잘 베꼈어요. 자, 건축물 뭐가 있고요, 여러분? A, B, C. 근데 A와 B는 어디 있고요? 노원구. C는 여러분 여기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하나하나마다 그 학원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다 이게 문제 다 바꿉니다. 평촌 가면 평촌 얘기하고 구리하면 구리하고 강남하면 강남하면 다 그런다. 자 결론 우리는 묶을 게 있어 없어? 있죠. 뭘 묶을 수 있어? A와 B는 묶을 수 있죠. 다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노원구청장이 부과하죠. 그러면 지금 거기 재산세 개별로는 500만 원 초과짜리가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500만 원 초과짜리가 없지만 제 노원구 거를 합치니까 얼마가 돼? 700. 그러면 분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노원구는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아까 동일한 시군 구별의 의미야. 그러면 결론 재산세 분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모두 분납할 수 있어. 지방교육세도 분납할 수 있죠. 그러나 지역자원세 분납할 수 없죠. 그러면 분납기한은 언제니? 분납기한은 언제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은 51번 문제 지문에 숨겨있는 단어를 못 찾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왜? 건축물이가 납부 기한이 7월 31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 30일이란 말은 제가 직접 주어줬어요? 안 주어줬어요? 안 주어줬죠. 여러분 보고 잡아내라고. 뭘 보고 잡아내라고? 건축물 그랬으니까. 이렇게 심오한 뜻이? 그러니까 제가 문제 내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어렵게 강의한다고 그러는데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러면 7월 30일이 건물분 납기니까 45일이니까 언제 되는가 여러분? 9월 14일이 바로 뭐야? 분납기한이죠? 요게 분납기한. 요게 뭐야? 납부기한이죠.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게 분납기한 며칠자? 9월 14일. 그러면 몇 개가 나와 있어? 3개. 9월 30일은 2개. 그럼 우리 무조건 못 찍으래서 많은 거 찍으라고 그랬죠? 재산세 다 뭐야? 어이씨, 다 200이네? 이런. 자, 분납 가능액이 얼마니까? 700. 왜 700이 나왔어? A와 B를 합친 거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분납하시는 것은 당초 기한이 얼마 내고? 500만 원 이상. 분납기한은 얼마? 200만 원 이하.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어? 분납 기한에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을 물어봤죠? 그래서 분납 기한은 9월 14일이고 이때 낼 수 있는 최대 세금은 얼마라는 얘기야? 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200은 무차별하니까 볼 필요가 없네. 그러면 재산세가 분납이 가능하니까 모두 지방교세 줬죠. 그냥 지방교세는 각자 몇 프로 쫓아가면 되는가? 20% 쫓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무조건. 그럼 여기는 얼마고? 100. 여기는 얼마? 40. 그래서 결론, 지방교세는 얼마 내는가? 40만 원. 그 다음에 지역자원세는 분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9월 14일은 얼마 되는가? 0이죠, 0. 왜? 지역자원세는 다 언제 냈으니까? 당초 기한에 다 냈잖아,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 지역자원세는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1번. 9월 14일이고요. 분납기한. 근데 재산세 얼마고요? 200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방교세 얼마고요? 40만 원이고요. 지역세는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이 없죠. 예. 저만이 이런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1번. 이건 실무예요. 즉 출전에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2번. 재산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소. 종합 문제죠. 별표 3개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1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보로 매매 결체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뭐라고? 유상 나왔다. 그럼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럼 이때는 매수 계약자가 아니라 누가? 매도자죠. 근데 지금 매도자가 누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결론 1번은 뭐가 되는가? 비과세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출전들 이따위로 문제 냅니다. 2번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를 현재 행정관처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뭔데? 비과세인데 여기는 뭐랬어? 부속토니까 당연히 부과한다. 맞는 말이네요. 3번 법인 소유 재산에서 사실상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재산세 과표는 시가편을 기준으로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시가편액은 맞는 말이죠? 근데 시가편액을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가? 근데 여기는 뭐라냐면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맞는 말. 그럼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공정시장가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4번 재산세 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그 유명한 소액 징수 면제. 납부세액이 500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5번
지방세 물납 대상이 되는 납부세 1,000만 원 초과 범위 판단은 분납과 동일. 저거 분납과 물납은 동일해. 판단 규정은. 그래서 어디? 동일한 시, 군, 구 아니었어. 재산세 납부세액을 합산해서 얼마? 1,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분납은 아까 얼마 했는데 500이지만 물납은 얼마? 1,000만 원이죠. 이때 재산세액의 병기 고지되는 지역 자원시설, 지방교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도시지역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도시지역부는 포함이랬죠? 예, 거기다 적어주세요. 재산세액, 여기 도시지역부는 포함하는 거야. 저 결론, 분납 500만 원 초과, 물납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했던 도시지역부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고, 그러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병기세인 지역자원세는 제외. 됐죠? 자, 53번 참고. 53번, 54번 참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낸 것은 아니고 혹시 출제가 만약에 됐을 때를 대비해서이나 뭐라 그럴까? 예비용이라고 그럴까? 예. 지역 자원시설 설명이죠. 잘못된 것은 1번 밑줄 목적세, 보유세, 재산세, 병기세.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세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죠. 2번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토지가 바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의 과세 대상입니다. 3번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시설도 불가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대장이 뭔데? 재산세 비과세면 다 하는 분 나머지 쫄다고 다 뭐가 되는가? 비과세예요, 여러분. 4번 저유장, 주유소, 정류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을 주거용을 포함한 화재 이용 건축물에서는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율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4번이 틀렸어요. 두 군데에서 틀렸어요. 밑줄 4층 이상 10층 이하. 얘는 몇 배 중과세야? 2배 중과세입니다. 100분의 300이 아니라 100분의 200입니다. 300은 언제일 때야? 11층 이상이랬죠. 그 다음에 10층 이하냐 11층 이하 초과냐 묻지 않고 주거용은 무조건 제외입니다. 주거용. 잘 봐야 돼. 주거용이 중요한가? 층수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주거용은 층수와 관계이시 없이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5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납기, 징수 방법, 세부담 상한선은 모두 준용해서 뭘 쫓아간다? 재산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도 무슨 세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이죠. 54번 참고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 밑줄 확보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뭐라는가? 목적세를 얘기하는 거야. 도지사 또는 특강시정에 불과하는 목적세다. 맞네요. 2번 표준세율 적용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한 세. 여기 밑줄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표에다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기억나시나요? 특례세율 2%는 지방교육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우리 아까 과점주주 간주 취득할 때 그래서 특례세율 2%짜리는 지방교육세 과세 안 해. 그걸 제외한 걸 표현한 게 바로 뭐란가? 표준세율 적용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등록물세, 재산세 무조건 납부세액이 몇 프로야? 20%를 뭘 한 번 더 내야 돼? 지방교육세죠. 3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탄력세율 맞아요, 여러분. 자, 4번 지방교육세 부가징수에 해당 지방세의 부가징수의 예에 의한다. 맞습니까? 즉 취득세 지방교육세 뭘 쫓아가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뭘 쫓아가라? 재산세 그 얘기죠. 5번
지방교육세를 신고 기한 내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자, 지방교육세를 뭐는 안 때린다 그랬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안 때린다 그랬죠? 부가세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밑줄 부정한 방법일 때 이때는 때립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돼서 저거나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이 돼서 몇 프로야? 지금 5번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몇 프로 때려야 돼? 40%.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40%를 때려야 돼. 그러나 뭐는 안 때려? 단순 무신고 과소신고할 때는 안 때린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53번 5번에 밑에다 하나 더 주세요. 지역자원시세도 여러분 뭘 적용하냐? 소액 징수 면제 적용합니다. 아니야, 지역자원시세 적어야 돼. 지역자원시세. 그래서 지역자원시세 5번 밑에다가 6번 해놓고 역시 지역자원시세도 소액 징수 면제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 봐주시고요. 다 밑에다 적네. 53번 5번 밑에다 적으랬더니. 자, 갑시다. 마음대로 해. 자, 드디어 마지막 종부세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많냐? 한 문제 맞추려고. 55번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것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는 그냥 80문제만 하려고 그러는데 꼭 100문제 맞추려고 그래갖고 그냥 별표 2개. 1번 과세균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그죠 여러분? 종부세는 항상 뭘 쫓아간다? 재산세. 국내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 세대별로 합산은 감사합니다. 뭐 나왔어? 세대별. 왜 틀렸어 얘가? 무조건 소유자별이랬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부세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소유자별이야. 세대별 또는 부부별 그럼 맞아 틀려? 틀려. 평소에도 안 보는 부부가 왜 또 문제까지 나와서 부부별 그래? 짜증나는 거야. 1번이 답이야. 2번 종합부동산세 밑줄 뭐 나와서? 과표. 과표니까 항상 공시가로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금액에다 뭐 나와서? 공정시장표를 맞았죠. 3번 종합부동산세액은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하는가? 세율. 근데 종부세는 다 무슨 세율밖에 없어?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세율로 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밑줄 나왔다.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밑줄 여기까지 한 줄로 묶어주시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 이중과세액이죠. 이놈은 종부세액에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빼내야 된다고 했죠. 5번 해당 연도에 납부할 여기 밑줄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 그래서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은 종부세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따진댔어? 재산세까지 포함한 거랬죠. 그래서 그걸 뭘 한다? 총세액 상당액. 얘에 대해서 몇 프로예요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150%죠. 56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물을 부담하는 대로 오른 것은 단 개인 모두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다.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한 겁니다. 1번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1주택을 부부, 갑을 각각 얼마씩 50%씩 공동소유할 때 갑을 납세무자입니까? 아니죠. 공동소유할 때도 무조건 무슨 가야? 지분가액. 그러면 지분가액이 50%씩이니까 얼마야 다? 6억. 초과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불은 종부세 안 내죠. 그러면 여러분은 1번을 들고 집에 가셔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명의로 되어 있는 100%짜리를 나한테 몇 프로 넘기라고 그래야 돼? 50% 넘기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들고 재산 넘기라고 그래야지. 2번 동일 세대원 갑을 병이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액이 각각 6억, 5억, 4억 원인 경우에 가을병. 아니야, 동일 세대원에도 무조건 누구 별로 가는가? 소유자별.
소유자별로 유격 초과자가 없어. 종부세 없죠 뭐. 3번 2년 전에 혼인한 가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네요. 왜 혼인했어? 그래서 2년 전에 혼인한 가불이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 돼? 6억 5억. 무조건 소유자별 6억 초과자 있어 없어? 없어. 아무도 없네. 4번 정이 소유하고 있는 2주택이에요. 아, 정이 나오는데 얘는 주택 몇 개 갖고 있대? 2개. 근데 하나는 얼마? 10억. 하나 얼마? 4억. 어쩌라고 소재지는? 불문이야. 그냥 전국이니까. 합산하니까 얼마야? 14억. 그러면 14억이니까 6억 초과 있네. 당연히 4번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잖아요. 57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별표에서 이게 나왔다. 드디어 1세대 1주택자. 1번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누구만이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의 몇 주택만을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로서 공동소유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절대 넣치면 안 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만을 말한다? 단독 소유자만을 말한다 그랬죠. 2번 법령에서 정하는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는 이제 그 주택의 즉 거주주택을 말하는가 임대주택 외의 주택은 임대주택 밑줄 그리고 그 밑줄 다시 외의 주택. 그러면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 외의 주택은 뭐를 말한다? 거주주택.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뭐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기서 뭐하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으면 이때 뭐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3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했다. 그래서 남편도 1주택, 처도 1주택이다. 그렇더라도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물어본다. 1세대. 몇 년은 시간 주겠다. 5년. 그때까지 빨리 어떻게 하나? 처분하라.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몇 주택 보는 거고 1주택. 종부세도 뭐로? 1주택으로 보겠다고 얘기죠.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4번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표. 여러분 4번과 5번 묶으셔야죠. 이게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규정이랬죠. 종부세. 그래 나 1세대 1주택자다 어쩔래? 그러면 4번과 5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는 주택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3억 공제한 금액 얼마? 6억 공제. 밑줄 결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공제해야 된다? 9억. 여기다가 역시 과표니까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가 해야죠. 그리고 그 금액이 뭐가 되면 0보다 작으면 얼마로 봐라? 0으로. 여기 밑줄.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어떤 경우야?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로 한번 환급해줘야 되니까 뭐로 봐라? 0으로 한다. 그럼 받지도 않지만 뭐도 안 해주겠다. 돌려주지도 않겠다는 아주 뜻깊은 배려죠. 5번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는 이제 밑줄 나왔다. 몇 살 이상? 60세 이상. 엔드 몇 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 그때는 60세 이상일 때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밑줄 하나. 5년 이상 보유할 때 보유했던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전에서 이런 거 하나 딱 주면 좋겠다. 앞에서 쉐리 메리 까놔도 마지막에 이런 거 하나 딱 주어지면 해피한 거죠. 아이 58번 또 보기 싫은 놈 나왔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중 1세대 1주택자 201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한별 세액공제 및 한 장 안에 종합부동산 납부세로 오른 것은 다만 그래도 양심은 있네. 세부담 상한선은 따지지 말해. 예,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부담 상한선까지 따지려면 죽는 건데. 아 이미 죽었어요? 예, 버렸죠 이미. 자 주택분 종부세 나왔죠 여러분? 과표에다 뭘 곱했더니 세율을 곱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출제는 친절하게도 요거는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그냥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얼마 나왔다? 1,000만 원. 아이 참 따스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네요.
자, 그러면 종부세 세액이 나오면 무조건 뭘 빼라? 이중과세액을 빼라 그랬죠? 자, 이때 이중과세액으로서 빼야 할 금액은 얼마냐 그 얘기야. 하나는 공시가격 합계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고? 400. 종부세 과표에 대한 재산세 얼마? 300. 그러면 이때 말한 이중과세액은 종부세 과표금에 대한 재산세 빼내는 거죠?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씨. 그러면 결국 종부세로 나온 건 얼마 되는가? 700. 근데 문제 지문에 얘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번 더 뭘 노릴 수 있다? 세액 공제 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연령을 보니까 1세대 1주택자 연령이 몇 살이 돼? 70세대. 그러면 공제해줘야 안 해줘? 해줘야죠. 그래서 종부세 세액에서 300을 뺀 얼마? 700만 원에다가 연령에 따른 공제율 70세니까 몇 프로야?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얼마? 210만 원. 그런데 아이씨 또 몇 년 보였대? 10년 보였대네. 아이 그러면 또 뭘 받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중복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종부세 세액에서 과세 기준금 이중과세액 300을 뺀 700만 원을 기준해서 보유기간 따라 연령별 공제율 몇 년? 10년. 몇 프로야? 40%. 그러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얼마? 28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 연령별 세액공제 얼마? 210. 보유기간 세액공제 얼마? 280. 나와 있나요? 몇 번이에요? 5번? 예, 5번. 근데 또 뭘 물어봤어? 납부세. 그러면 얼마에서? 700에서 210과 280을 빼라. 그 얘기 여러분. 산수죠, 산수. 그럼 얼마? 210만 원인가요? 자, 59번. 종합합산 과세토지네. 종합합산 과세토지. 위에다 별도는 딱 하나만 바뀌면 돼. 뭘 물어보면? 별도. 그러면 딱 하나만 바꾸면 되죠? 5억이 아니라 얼마를 바꾸면 돼? 80억. 그것밖에 없어. 나머지 다 똑같아. 별도와 종합은. 1번. 과세는 이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 문제로서 국내 소재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를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이니까 얼마 초과요? 500 초과. 2번.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종부세 과표는 납세무자별로 해당 토지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5억을 뺀 금액에다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이라는 거죠. 3번.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 세액인 토지분 종합산 세액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죠. 4번. 종합합산 과세 토지의 공시가격 합격이 돼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선세액에서 어떻게 하라? 빼라. 맞죠? 4번 맞아 틀려? 4번 틀렸어. 왜 틀렸어? 공시가격 합격이 아니라니까? 무슨 금액에 대한? 과표 금액에 대한 재산세니까. 크나 딱딱 예상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이중과세액이 나오면 과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딱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 실전에서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힙니다, 여러분. 5번. 종합합산 과세토지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과 종합합산세액이 총세액 상당히 역시 몇 프로 여러분? 150%.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 종부세는 뭐와? 과표와 이중과세액만 잘 보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종부세에서 출전이 뭐? 계산 구조를 물어본다. 계산 구조를 물어본다면 일단 과표부터 무조건 체킹해 두셔야 돼요. 과표에 답 없으면 어디 찾아야 된다? 이중과세 찾으셔야 돼요. 60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별표 2개. 1번.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그렇죠? 맞아 틀려? 틀렸죠. 신고 납부할 때도 종부세는 언제 내야 돼? 12월 상반을 내야 되죠.
2번 종부세는 개인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도 재산세 납세를 부담하는 재산보유세다. 맞습니까? 예, 맞죠? 개인, 법인, 단체 구분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3번 종부세는 과세기간 종률에 납세를 한다. 이것도 맞잖아? 틀렸어. 과세기간 종률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이야. 한 번에 이렇게 나오네요. 납기계실로 나온 적도 있어요. 납기계실. 아니야. 보유세는 무조건 과세기준입니다. 4번 종부세는 물납과 분납을 할 수 없대. 아니죠. 물납은 할 수 없지만 분납은 할 수 있다죠. 5번 종부세는 납부세액의 20%를 여기는 몇 프로에서 10%가 아니라 몇 프로야? 20% 뭘로 내는가? 농특세를 내야 되는 거죠. 61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와 관한 설명이다. 옳잖아요. 종합문제 별표 3개. 가장 출제 가능한 스타일이죠. 올해. 61번이.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종합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만약에 개별 문제 나온다면 저는 여러분들 계속 1세대 1주택 얘기했어요. 뭐 맞춰보면 알죠 뭐. 1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토지면 종합선세과 토지면 별도합선세 및 토지면 분류가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한다. 맞네? 맞아? 틀렸죠? 1번 게임 끝입니다. 왜 틀렸어요? 분리가 왜 나와? 게임 끝이죠 뭐. 2번 법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래. 근데 과세기는 이제 몇 살이고 70세면 10년 이상 보였을 때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우리 1년 내내 하고 있네요. 2번 종합합산 과세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는? 과표 물어봤네. 과표. 그러면 납세 의무자별 공시가격 합계해서 종합이니까 5억을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별 주정별 구분 없이 몇 프로? 80% 맞네요. 4번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도 종부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대. 맞아요? 맞다고요. 다네. 누구든지. 5번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 안내 신고와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원칙 정부 부가과세 예외 신고 납부 가능. 꼭 껴주죠. 62번 별표 2개. 마무리네요. 마지막.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네요.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이 사용하는 토지나 그럼 뭐야 이거? 비과세. 그럼 재산세 비과세니까 당연히 종부세도 뭐야? 비과세죠 뭐. 2번 주택 외 건축물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장. 이 세 놈의 특징은 뭐야? 비례세율. 따라서 뭐만 과세하고? 재산세만 과세하고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죠. 3번 재산세는 과세견제 관련 법률에서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해서 과표를 산정하지만 종부세는 과세견제 시가. 뭔 소리야? 시가가 왜 나와? 시가는 언제 나온다서 상속과 증여일 때 나온다 그랬죠? 보유세는 다 무슨 가액이야? 공시된 가액을 기준하는 거죠. 기초로 하는 거죠. 4번 종부세 과세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능과 항상 동일하다. 맞나요? 맞는 말이야. 무조건 종부세는 뭘 쫓아가니까 재산세 쫓아가죠. 5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채권보다도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받는 무슨 세? 당해세. 그래서 다 어떻게든지 백제를 마무리 졌는데, 여러분 뭐 하여튼 남은 기간 저는 문제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문제 보고 정리하는 게 좋아요? 서브노트 보고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해결이 되는 사람은 문제 푸는 거고, 난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요약집 찾아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요약집 보시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몰라갖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요약집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아예 문제 그냥 빨리 그냥 요약집을 더 반복해서 보는 게 좋고, 요약집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문제 풀을 통해서 내가 뭘 틀리나만 확인하시는 분은 문제지 갖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놈만 잡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엊그제 여러분 같이 함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고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듣고 그런 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믿고 쫓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남은 기간 힘드시겠지만 마무리 잘하셔서 꼭 합격하셔서 합격자 모임에서 우리 꼭 굳은 악수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또 올해 마지막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